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16화는 한국의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카사노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은 그에 못지않은 인물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건데요. 카사노바가 40년 동안 132명의 여자와 동침했다고 한 반면에 이 박인수는 1년 만에 무려 70여 명의 여성을 농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박인수가 이렇게 그런 짓을 벌이게 된 그 원인, 애인이 배신했다는 거죠.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시작됐다는 건데, 박인수는 혼인빙자 간음죄를 적극 부인했고, 처음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판결이 뒤집혔는데요. 이제 제2의 박인수 사건이 또 있습니다. 또 모 차관 부인이 간통죄 사건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제 이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 배경. 또 혼인빙자 간음죄와 간통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지가 됐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준다는 그런 이유로 이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 오히려 여성 차별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첫째, 애인의 배신이 불러온 타락이다. 박인수는 중학생 때 8.15 해방, 1945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이했는데,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서울의 모 대학의 사학과에 재학 중이다가 6.25 전쟁을 맞이해서 학교를 중퇴하고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헌병 부사관으로 참전하던 중에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군기 문란을 저지르고 군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함으로써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수심에 불타 여성 편력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당시 박인수 사진이고 오른쪽은 1950년대 우리나라 해병대의 그 헌병들 모습입니다. 1954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해군 장교 고락부 클럽과 국일관 종로의 고급 요정입니다. 당시에 그 이제 비슷한 요정들의 사진이고 낙원장 고급 댄스홀 같은 데를 무대로 삼아서 헌병 대위를 사칭하면서 이른바 처녀 사냥에 나섰던 겁니다. 1년 남짓한 사이에 70여 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배경으로는 우선 박인수의 훤칠한 키 176cm라고 그래요. 키와 미남자 상당히 미남의 얼굴 떡 벌어진 어깨와 깔끔한 매너, 반납하지 않은 신분증과 공무 집행증을 사용했으며 헌병 시절에 익힌 사교춤 실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여성들을 유혹했는데 피해 여성들의 상당수가 여대생이었고 여대생이나 국회의원, 고위 관리의 딸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혼인빙자 간음죄 부인, 검사가 박인수더러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라고 주장하자 박인수는 이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나는 여자들에게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많은 여대생은 대부분 처녀가 아니었으며 오직 미용사 한 여성만이 처녀였다. 그래서 순결의 확률이 70분의 1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성의 자유와 바람이 불기 전인 1950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인수의 주장을 들어보면 참 가관입니다. 함께 춤을 춘 후에는 의뢰 여관으로 가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었으므로 구태의 결혼을 빙자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래서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이 근거를 삼았습니다. 이걸로. 그리고 또 혼인빙자 간음으로 박인수를 고소한 사람은 여대생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혼인빙자 간음죄가 무죄로 나왔는데요. 1955년 7월 22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 마숙한 얼굴에 흰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26세 청년 박인수가 등장했는데요. 1심을 맡은 담당 판사는 박인수에게 공무원 자격 사칭에 대해서만 2만 원, 당시 80kg 기준 쌀 한 가마니 값이 2만 원인데 1만 원인데 2만 원의 벌금형만 때렸습니다. 그 판결 내용은 뭐냐면 댄스홀에서 만난 정도의 일시적 기분으로 성교 관계가 있었을 경우 혼인이란 약속을 믿었다기보다 여자 자신이 택한 향락의 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그 재판정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거죠. 그러면서 판사가 덧붙인 내용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여기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고 하는 유행어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여성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명판결이다. 이런 또 평가도 있었습니다. 박인수죠. 박인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왜 또 판결이 뒤집히게 됐느냐. 이후로도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검찰 측에서 항고를 하게 됐고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박인수 쪽이 아니라 여성 쪽을 더 비난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정조관념이 그렇게 없냐? 이제 우리나라 성도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면서 국민들이 한탄을 했던 겁니다. 정조관념의 견해차, 검사는 즉각 항소 이런 내용의 당시 신문입니다. 피고인 박인수와 피해 여성들의 얼굴을 보려고 연일 1만 명에 가까운 방청객이 재판정으로 몰려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시 사진입니다. 항소심의 판결은 뭐냐면은 댄스홀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내놓은 정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고의로 여자를 여관에 유인하는 남성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인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유죄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걸 당시 사건을 다룬 뉴스죠.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재판관은 여론에 떠밀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판결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MBC 제1공화국은 1981년부터 1년 동안 1년 가까이 이제 방영된 드라마인데 여기에서 박인수 사건이 방영이 됐습니다. 당시. 요즘 박인수 근황은 어떨까요? 잘 모릅니다. 박인수는 기혼자로서 대구에 살다가 인천으로 간 후에 생사가 불명하다고 나와 있는데 1929년생으로 본다면은 100살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사망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제2의 박인수 사건 1994년 MBC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여성의 나체 사진 48장이나 갖고 있던 46살의 독신 남자 남호 씨가 1986년 고급 승용차로 여자대학 부근 카페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직장 여성 강모양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나는 재미교포로서 사업자 일시 귀국했는데 체류하는 동안 같이 지내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기에 강양이 순순히 응했는데요. 같은 수법으로 직장 여성과 여대생 등 100여 명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사진까지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날씨 수첩을 보니까 300여 명의 여자 이름과 전화번호와 신상 내용이 꼼꼼히 적혀 있었는데 이 간음죄는 그 친고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발한 여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또 나씨는 여성을 협박해서 돈을 빼앗은 적이 없고 여성들 역시 진술을
꺼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교포를 사칭해서 한두 달 함께 지내자는 유혹에 여성들이 응했다는 건데, 이걸 혼인빙자 간음죄도 적용이 어렵다는 거죠. 혼인을 빙자한 내용이 없죠. 다시 말하면 결혼하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고민하기를 과연 이 여성들의 정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회의감을 갖게 됐다는 것. 모 차관 부인 간통죄 사건인데 1959년 여름 전 부흥부라면 오늘날 건설부와 경제기획원을 합친 그런 강요인데 그 차관에 오모 씨라는 사람이 인텔리인 아내 안 씨와 17살을 어린 댄스 교사 사이에 불륜이 있었다면서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오 차관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녹용 인삼을 먹여가며 몸을 보호해 주었건만 일방적으로 나를 배척했다, 배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혼을 목적보다는 아내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흰 저고를 입은 여성들이 그의 부인을 응원하려고 법정 밖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여성들은 도리어 오차관에게 방탕한 처신을 반성하라고 욕을 해댔는데 이러한 인파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마 경찰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간통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부인에게 이때 여성 방청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도 부인이 승소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였던 고 이태영 여사는 그의 유고집에서 내면적으로 부도덕한 한국 남자와 한많은 한국 여자의 원형을 드러내는 이 사건에서 그 여성들의 만세 소리는 정의 편이 승리했다고 하는 기쁨과 안도에 한해했을 것이다. 여성들은 이 사건을 출세한 바람둥이 남편과 억울한 누명을 쓴 여자의 법정 대결로 규정하고 사회와 법의 여성 차별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이태영 여사는 배우자가 정일영 8선 국회의원, 외무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분이시고 그의 큰아들이 정대철 5선 국회의원이죠. 그의 손자가 정호준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영입했던 그 집안의 이제 말하자면 변호사입니다. 재판부가 쓸데없는 말, 사족이란 말은 이제 아시다시피 뱀의 발인데 뱀의 발은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 말을 덧붙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편의 방탕에 항거하는 방법으로 춤을 춘 것이라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진정한 모성애를 발휘하고 남편의 방탕을 막아가며 이불 속에서 고독의 눈물을 흘렸던들 남편이나 며느리나 자식들이 피고인을 배척하진 않았을 것이다. 자, 이 대목에서 진정한 모성애라느니 고독한 눈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여성들만 그런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가? 이 판사는 끝까지 남성 중심의 사고를 버리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됐는데요. 1953년 형법 제정 때 포함된 법률인 혼빙죄는 결혼을 약속한 일방 어느 한쪽이 배신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형법 제304조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음양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친고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약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을 했지만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성 개방 의식이 확산됐고 따라서 개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성적 사생활을 국가가 법률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죄가 존재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이런 판결을 합니다. 혼병죄 조항은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해서 남녀 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한다. 그러므로 위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혼인을 빙자하여 사기를 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예.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여성들이 원치 않는 성행위나 임신, 출산, 성기관, 성기관 절제, 몸이죠. 이러한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리킵니다.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 그 상대방이겠죠. 동일하게 처벌한다. 앞에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친고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말하자면 이혼이 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통죄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5년에 나오게 됩니다. 간통죄로 구속되었던 연예인들, 언론에도 크게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뭐, 김지미, 최무령, 태진아, 김영애, 황수정, 정윤희, 옥소리, 이런 사람들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라고 하는 인물은 참전 중에 6.25 참전 중에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에 따른 복수심에 여성 편력을 시작했는데 1년 사이에 무려 70여 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 그는 혼인빙자 간음죄를 부인했는데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다. 그리고 여성들이 스스로 몹을 제공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혼인빙자 간음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댄스 오래 다닌다고 해서 모두 내놓은 정조가 아니다. 이런 판결과 함께 징역 1년을 받았다. 제2의 박인수 사건, 돈 많은 재미교포가 직장 여성과 여대생 등 100여 명과 관계 맺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모 차관 부인 간통죄 사건에서는 부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고 이태영 변호사의 소회, 그리고 혼빙죄가 폐지된 것, 그 배경, 간통죄가 폐기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참고문은 저의 그 장편 소설 복숭아꽃 성인 공정한가를 많이 참고했으며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강성률 철학TV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